네, 안녕하세요. 스와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오늘은 그 타란 택티칼, 리어스텍의 타란 택티칼 마루이 글락 19형 TTI 메타슬라이드 장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들은 다 이제 꺼내놓은 상태고요. 지금 글락 19 새총을 좀 뜯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락 19 새총을 분해하는 방법은 뭐 전에 많이 올렸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일단은 슬라이드 분해하시면 되겠고, 슬라이드 쪽을 우리가 교체를 할 거니까. 그리고 가끔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여기다가 가덕 거 그 컴플리트 세트, 글락 19형 컴플리트 세트 그 하부 프레임을 끼우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일단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가덕 거 그 컴플리트 세트가 밸브가 좀 눌리는 경향이 있어요. 탄창 밸브가. 그래서 넣으면서 푹 하고 소리가 나고, 그 계속 탄창을 넣어놨을 때 가스가 계속 새는 경향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작동이 뻑뻑하게 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예를 들면 리어스텍 그 메탈 슬라이드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덕 프레임의 문제입니다. 시어 부분이 약간 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게 가덕 거 자체가 그 제품이 품질이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더 하부 컴플리트 세트를 여기다 장착하는 건 절대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건 저희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리얼스테커라든가 트리거 해피거의 제품에 메탈 슬라이드가 장착된 제품에는 컴플리트 세트 자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조하시고요. 절대 하부 프레임 컴플리트 세트를 여기다 끼우지 않도록. 장착하면 작동 안 돼요. 운 좋게 작동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안 되고 이상 작동이 자꾸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자, 일단 여기 스프링 가이드도 다 뺄 거니까 다 빼고요. 스프링 가이드 다 빼고. 목소리가 다 가라앉았죠, 새벽이라. 그 다음에 아웃바렐도 다 분해를 하고요. 칼라파트도 분해해서, 칼라파트도 옮겨서 붙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어차피 황금색 총열인데, 다른 택티칼 이 제품이 황금색 총열인데 굳이 뭐 이걸 옮겨 붙여야 되나요? 칼라파트 필요 없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냥 그분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걸 제품화 시켜서 이렇게 붙였을 때 원래 총에 칼라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얘도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내가 뭐 이거 어차피 황금색이니까 칼라파트 없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순간전체제 이용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 칼라파트 어떻게 붙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순간전체제 쓰는 거예요. 원래 작업할 때도 그렇고요. 발라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순간전체제가 오래돼서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써야 돼요. 순간전체제도 과도하게 바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당히 발라서 미리 붙여주세요. 이 칼라파트 작업을 미리 해야지, 이게 굳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순간전체제도 바로 붙는 건 아니에요.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용량을 적게 쓰는 게 아니라 용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짝 해놓고 살짝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강하게 붙이려면 아무래도 좀 용량 많이 쓰니까 접합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미리 맨 처음에 작업을 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작업을 튼튼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거 다 작업하고 나면 이제 튼튼히 붙었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다른 작업, 이 아웃바렐에 관계된 작업들을 하시면 됩니다. 아웃바렐의 센터 잘 맞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센터 잘못 맞추면 탄이 이 칼라파트에 부딪혀서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총을 세팅했는데 탄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안쪽에서 칼라파트가 뭐 어느 한쪽을 가린다든가 원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 필요하면 이제 안쪽을 좀 깎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칼라파트 고정 작업을 하겠고요. 꼭 칼라파트 껴주세요. 호법 챔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호법 챔버를 먼저 교체해 줘야 되겠고요. 챔버는 다 분해하셔야 돼요.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고요. 얘가 있어야 됩니다. 얘. 그 전에 우선 주의하실 건, 이 다이얼을 돌려놔야 돼요. 다이얼을 돌려서 이쪽 아래쪽으로 좀 내리다 보면, 돌리시다 보면 이 다이얼에 여기 홈이 있는데, 홈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홈이 이렇게 돌거든요. 네, 이렇게 홈의 반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먼저 호법 레일 블럭, 이게 호법 레일 블럭이거든요. 그리고 요 킷 풀셋 저희가 구성한 거에서 강화 호법 챔버에 보면 요
호법 레일 블럭이 스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분해하셔야 됩니다. 챔버도 분해하셔서 나사를 풀러 주시고요. 나사가 서로 섞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요게 누름새입니다. 호법을 주기 위한 누름새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뺄 거는 얘를 빼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정밀발에 굳이 안 써도 마를 거 같은 경우는 집탄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밀발에 저는 뭐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사실 정밀발의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키트 안에 들어있는 호법 레일 블럭하고 챔버 세트를 꺼내고요. 이거 조립할 때, 호법 챔버 조립할 때 조금 난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걸 그냥 끼우려 그러면 호법 누름새가 안 들어갈 겁니다. 이게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끼우려면 어쩔 수 없이 얘를 풀어줘야 돼요. 다이얼을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이얼을 풀어 주셔야 되는데, 다이얼을 조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머리 접시머리 나사 자체를 좀 갈아냈기 때문에 되게 얇아요. 그래서 잘못 조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고, 기존의 가더 컴플리트, 기존의 가더 그 정밀발의 세트를 갖고 계신 분도 이 부분을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써야 돼요. 반드시 여기 전용 챔버를 쓰셔야 됩니다. 리얼스틱에서 가공해준. 그리고 여기 이 다이얼도 빼주셔야 돼요. 이 다이얼도 빼주시고, 그 상태에서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게 홈 안쪽에 보면 요 홈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홈 중에서 그 한쪽에 요 긴 게 들어가고요. 또 한쪽에는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90도 직각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여기 수평면에 들어가고 수직면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다시 나사를 껴 주셔야 돼요. 다시 다이얼을 껴 주셔야 되고요. 다이얼을 끼면 이제 얘가 안 빠집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 오링이 지금 들어있는데, 이 오링이 바로 이제 요 오링이에요, 원래는. 근데 요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오링이 요게 이제 대체된 오링이기 때문에 이 오링을 쓰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넣을 때 레바에 보면 다이얼에 보면 넓적한 부분이 있어요. 편편한 부분. 그래서 편편한 부분이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사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나사 머리를 접시머리 나사를 지금 갈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좀 귀찮습니다, 작업이. 그리고 여기 꾹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이거 누르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 호법 누름새가 찌그러져 버려요. 그럼 호법이 제대로 안 잡히겠죠? 다이얼 이렇게 잡아보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요. 이 작업을 먼저 한 상태에서 이 홈을 맞춰주시고, 반대편 쪽 부속을 이렇게 결합해 주시면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로 올라오거나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짧은 나사가 여기용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짧은 나사 두 개 중에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짧은 나사가 여기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 챔버용이고, 앞쪽에 스틸 호법 레일 블럭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 앞쪽에 끼워 주시고, 그러니까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죠. 이렇게 보면 뒤쪽. 그 다음에 호법 레일 블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우는 건데, 그냥 가조립만 해볼게요. 왜냐면 좀 이따 다시 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호법이 조정되나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 호법이 제대로 조정되는가 확인해 보셔야 되고,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센터 라인은 원래 이 가장자리만 맞추면 다 맞는 거고요. 네.
어떤 분들 보면 미세하게 뭐 오른쪽으로 휜 것 같아요, 왼쪽으로 휘는 것 같아요 이러는데 그건 못 맞춥니다. 네. 그리고 왼쪽으로 휘시는 탄이 왼쪽으로 규칙적으로 휘시는 분들은 대부분 트리거를 잘못 당겨서 트리거 당길 때 너무 깊게 당기면 총이 왼쪽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다시 스틸 오버 레이블럭은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풀어주고 이거는 자, 아웃바렐 아까 미리 접착해 놨죠, 그 칼라 파트를.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데 호법 레일 블럭을 먼저 이 안에 홈에다 맞춰 주셔야 돼요. 방향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깎인 면이 위로 가도록 하고 수평으로 해서 아웃바렐 끼면서 이 안쪽에 홈에 잘 맞춰야 돼요.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이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까다로워요. 아무래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이유는 리얼리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 그 리얼스택 제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슬라이드가 후퇴 고정됐을 때 챔버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자, 어느 정도 먼저 이 이너바렐하고 챔버 세트를 어느 정도 넣어 주시고요. 넣어주면 딱 맞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이격이 없잖아요. 거의 딱 맞게요. 챔버는 거의 딱 맞습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호법 레일 블럭을 안쪽 홈에다 맞춰준 다음에 얘를 할 때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 조금 편해요. 이렇게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 단차 없이 딱 맞잖아요. 그죠? 딱 보이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고정하면 되는데, 고정할 때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나사 풀림 방지제를 좀 쓰셔야 됩니다. 나사 풀림 방지제를 쓰지 않으면 풀리거나 나중에 그 풀림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사 풀림 방지제를 발라서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가더 강화 호법 챔버의 이 나사에는 사실 나사 풀림 방지제가 좀 발려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나사 풀림 방지제가 없는 분들은 나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우선 쓰세요.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냥 하셔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중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순정 실린더를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해해 주시고, 분해법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한쪽을 살짝 들어 주신 다음에 반대쪽에다가 일자 드라이버 얇은 거를 좀 넣고요. 이렇게 살짝 제껴주면 어느 정도 빠져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쳐주면 빠져나오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요 스프링, 노즐 스프링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분해가 다 끝나죠. 그 다음에 백플레이트, 요게 백플레이트인데요. 뒤쪽에 백플레이트는 얘로 바꿀 겁니다. 이 키트 안에 들어있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보시면 달라요. 그래서 백플레이트도 빼고 얘로 교체를 하고요. 로딩 노즐 스프링 살짝 끼워 줬고요. 이 상태로 두고 이제 타란 메탈 슬라이드를 갖고 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스틸 사이트 갖고 와야 되겠죠. 프론트 사이트 고정용 나사 2개, 프론트하고 리어. 딱 봐도 머리가 좀 틀린 것 같긴 하네. 모르겠다. 해봐야지 알겠죠. 그다음 튜브인데 빨간색하고 레드하고 2개예요. 형광 튜브는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원래 제품에서도 끼워야 될 게 있어요. 무빙 익스트랙터 파트들. 그래서 우선은 노치부터 좀 끼우도록 할게요. 노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착해 주고요. 얘도 나사 풀림 방지제 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고전에 우선 이 형광 튜브를 먼저 작업하겠습니다. 저는 노란 걸로 할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는 거예요. 형광 튜브는. 야, 이거 제대로인데요? 형광 튜브가 빛이 들어오니까 딱 노랗게 빛나는데
자, 프론트 사이트에 이 형광 튜브를 넣을 때는 좀 독특한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얘를 넣어 보셔가지고 적당한 길이로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좌우 끝이 좀 남도록, 그러니까 좌우 끝이 남도록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색깔별로 봤을 때 전체 길이가 한 대략 요 정도 되거든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그 TTI 실총의 TTI 메탈 슬라이드 할 때도 이만큼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만한 거에 요걸 자르면 딱 반 정도, 그러니까 두 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노란색 튜브, 요 형광 튜브에 하나 이제 남은 쪽에 지금 일부를 여기다 껴놨고요. 이렇게 뒷부분이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뒷부분 좀 여유가 있고 앞부분도 좀 여유가 있도록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한 요 정도에서 잘라줄까요? 그래서 앞부분 길이를 적당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주고, 실수해서 너무 짧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라주시고요. 여기 접착제 쓰시면 안 되고요. 접착제 쓰시면 그 형광 튜브의 빛이 잘 안 들어와요. 이렇게 앞뒤로 여유가 남도록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 상태에서 라이터로 끝부분을 살짝 지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녹아 들어가면서 고정이 돼 버려요. 담배 안 피시는 분도 라이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라이터를 빌려 드릴 수가 없잖아요. 끝부분을 살짝 지져주시면 끝부분이 녹아 들어가면서 여기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이렇게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쏙 들어가요. 다시 앞쪽도 조금 덜 했으니까 앞쪽도 살짝 이렇게. 그러면 빛이 들어왔을 때 발광력이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하시는 겁니다. 프론트 사이트는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고정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빙 익스트랙터를 작업해야 되겠죠. 이 부분도 좀 사실 귀찮긴 해요. 리얼리티를 위해서 좋기는 한데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작업 속도가 너무 늦어져요. 나사 잊어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스프링 잊어먹지 않도록, 익스트랙터용 스프링 잊어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지금 요거 익스트랙터용 스프링은 좀 이따 끼도록 하겠고요.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모양이 맞거든요. 자세한 건 쉽고 스틸 슬라이드 장착법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무빙 익스트랙터가 거기에 있을 건데, 그거에 보면 제가 또 설명을 해놨어요. 중복이 돼서 따로 올려드릴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익스트랙터 파트 하나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와요. 조그맣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스프링하고 익스트랙터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스프링이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은 여기 사이에 구멍에다 넣는 겁니다. 여기 조그만 구멍에 넣어야 되고요. 이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 힘드실 거고, 핀셋이 있으면 좋습니다. 핀셋이 없으면 좀 조그매서 좀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랙터 부속이 이렇게 들어가서 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색 부속의 튀어나온 부분이, 자, 이 상태에서 실린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백플레이트까지 결합해서 옆으로 놓고 끼워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결합이 됐죠? 자,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리어 사이트 먼저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어 사이트는 모양 방향이 이렇게 돼요. 여기 빗살무늬 있는 쪽이 뒤쪽 방향입니다. 빗살무늬 있는 쪽이. 와, 이거 백플레이트 이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사를 고정해 주시면 되는데, 리어하고 프론트가 나사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장착하고 나서는, 실린더를 장착하고 나서는 노즐이 잘 움직이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어 사이트도 장착이 끝났고, 프론트 사이트를 이제
그 프론트 사이트 끼울 때는 기울어진 면이 뒷면으로 가도록, 예, 경사진 면이, 수직인 면이 앞쪽으로 가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밀어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어서 잘 안 들어가면 망치 같은 걸로 톡톡 쳐줘야 되겠죠. 때려야 말을 잘 들어요. 이제 프론트 사이트 얘도 마찬가지로 나사 풀림 방지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발라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반동에서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 네, 없네요. 요거 이제 다 조립하면 되네요. 그래서 지금 남은 건 부속 다 뺐고 이제 아웃바렐 껴주면 되고요. 자, 아웃바렐 껴주고 스프링 가이드 같이 세트로 구성한 실버 타입으로 껴주시면 되겠고요. 강화형입니다. 그러니까 스틸로 되어 있으면서 강화형이에요. 보시면 붙죠? 스틸입니다. 스틸인데 실버로 도장한 거고요. 마감 처리를 한 거고, 이렇게 스프링도 리턴 스프링도 강한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강한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은 해볼게요. 근데 요번에는 요거를 그 전에는 제가 세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스프링 가이드는 스틸을 그대로 쓰고 그 스프링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 그러니까 스프링 장력 같은 경우는 순정 그대로의 스프링을 썼기 때문에 장력이 좀 부드러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강화형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워낙 이격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타이트하게. 그래서 당길 때 좀 마찰 저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를 써줘야지만, 강화된 스프링을, 리턴 스프링을 써줘야지만 작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다르구나. 야. 백플레이트 죽인다, 진짜. 이게, 그렇지, 이거지, 이거.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일 하나도 안 바른 거예요. 와, 이 오일을 하나도 안 발랐는데 이거 움직이는 거 보세요. 그리고 위격이 없어요. 거의. 약간씩은 놓을 수 있는데, 이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격이 없습니다. 이게 타이트하구나. 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새벽 내내 지금 이랬더니 눈도 따갑고, 죽겠네요. 자, 첫바에 장전하고요.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굉장히 이쁜데. 일단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네요. 이게 지금 빛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데, 확실히 리어에 보면 여기 줄무늬가 있는데요. 리어 사이트에. 리어 사이트 줄무늬가 산란을 막습니다. 빛의 산란을 막아서, 그러니까 반사나. 그래서 확실히 리어 사이트가 딱 정확하게 먹통이에요. 그냥 까매요. 까맣게 보이고, 앞에 프론트 사이트가 형광빛으로 딱 정확하게 독특하게 하나로만 딱 빛이 나니까 조준하기가 편합니다. 앞에 노랗게 빛이 나니까. 자, 다시 한번 쏴볼게요. 후퇴 고정까지 명확하죠. 이야.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 후퇴 고정이 됐을 때 이 호흡 다이얼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절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리얼리티를 전혀 죽이지 않고요. 진짜 조준하기가 되게 편하네. 이 프론트 사이트가 이 형광이요. 프론트 사이트의 이 형광빛 하나가 굉장한 뭐랄까요, 어드밴테이지, 좀 이점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준해 보면 실제로 굉장히 편합니다. 양눈 뜨고 조준도 굉장히, 양안 사격도 굉장히 편하고요. 조준하기 자체가 편합니다. 확실히 편해요. 이야, 이게 반동 자체는 순정 스프링보다는 아무래도 반동 자체는 상대적으로 느낌이 조금 둔탁해요. 둔탁한 이유는 강화 리코일 스프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테스트는 좀 이따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강화형을 쓰고요. 장착 초기에는 강화형을 쓰시고, 그 다음에 장착이 다 끝나고 계속 움직이다 보면 이제 부드러워지거든요. 슬라이드 자체가. 그러면 슬라이드가 부드러워지면 그때는 강화형 스프링을 빼시고요. 그 다음에 순정 스프링을 쓰시면 굉장히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동감이. 그리고 반동도 좀 더 센 맛이 오고요. 이 강화 리코일 스프링을 쓰면
굉장히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메탈 슬라이드 그러면 강화 리코일 스프링을 써야 된다 이렇게 거의 규정화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메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스틸은 어쩔 수 없어요. 스틸은 그렇지 않으면 당겨지질 않으니까 앞으로. 근데 메탈 슬라이드는 가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정을 썼을 때가 더 좋고요. 이렇게 강화를 쓰게 되면 뒤로 쳐줄 때 그 손맛이 조금 더 약해요. 그래서 약간 무거운 맛? 그러니까 딱딱딱딱 이렇게 쳐주는 맛이 아니라 툭툭툭툭 이런 맛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강화형을 쓰고요. 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연마되면 그때는 바로 순정으로 바꿔서 쓸 겁니다. 그럼 아마 손맛 기가 막힐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강화형 리코일 스프링 좀 센 리코일 스프링을 쓰게 되면 단점이 겨울철 되면 후퇴 고정이 잘 안 돼요. 왜냐면 후퇴 고정할 때 좀 더 뒤로 밀어야 되는데 뒤로 밀 수 있는 힘이 부족하잖아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안 그래도 압력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때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호하는 게 순정 스프링 가이드를 순정 스프링 가이드가 아니라 순정 리코일 스프링 그 세기 그 장력 정도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손님들한테도 장착할 때는 보통 그렇게 나가고요. 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얘는 어쩔 수 없이 초기에 좀 빡빡하기 때문에 그거 연마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화형을 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정 부속으로 그거 참조하시고요. 오, 때깔이 죽이는데. 자, 지금까지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해 뜨네요. 네. 지금 또 오후에 또 촬영 있는데 오전에 전북 지역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촬영하러 또 가야 돼요. 일요일인데 쉴 시간도 없네요. 하여튼 지금 또 촬영하러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정리하고 또 빨리 가야지. 배고파. 갈게요.